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 수급 가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적격자와 허수가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번 7월 대대적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변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동안 걱정마 엄빠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근로장려금,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국민들이 납부해온 혈세가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고 온라인에 버젓이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번 7월 대대적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변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일할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도 보장하기 때문에 훌륭한 복지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도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도가 시작된 2009년 약 60만 가구가 수급을 받았고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2022년 기준 이미 436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범위가 상향되는 것과 비례하여 허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만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속이기도 한다고 하고요. 모 언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고 그는 실제 수급 가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적격자와 허수가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이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를 조금만 살펴봐도 재산은 많은데 근로장려금을 탄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자랑글, 소득과 재산을 속여서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비법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을 주선하는 브로커까지 득세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근로장려금의 원래 의도였던 정상적인 수급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노동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줌으로써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와 함께 넉넉한 재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업에는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써 활기찬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브로커가 개입되면 어떤 모양새가 그려질까요? 여기에 진짜 노동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노숙자, 무직자, 주부, 노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그들을 꿰어 주민번호를 받은 뒤 중소기업에 넘겨주고 그 회사 사장과 협의해서 이들이 그곳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장려금을 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가짜 직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수고비를 받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축적하고 고용증대 세액 공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허위로 취직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은 비자금으로 흘러가는 건 덤이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면 더 이상 외국인에게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임의의 한국인을 허위로 회사에 취직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계속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고요. 동시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은 근로장려금을 대가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제도의 허점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어나는 수급 대상에 비해 감시, 점검, 관리하는 인력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정산 개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브로커 같은 일명 선수들이 개입할 여지도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5일 국세청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로장려 세제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최대 5년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려금 부적격 수급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신고자의 장려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해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 또는 담당 과장의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규정을 통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별개로 좋은 소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에 받을 수
수 있는 지급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원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0분의 95로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항상 저희 걱정마 원바 채널을 통해서 신청 일자를 꼬박꼬박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또 사람의 일인지라 잊어버리는 일도 자주 생기는데요. 그래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발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이번 달부터 변화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엄빠님들께서 꼬박꼬박 내시는 국민 혈세 꼭 바른 곳에 쓰여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엄빠님들께 도움되는 알찬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